네, 안녕하세요. 네, 실주차 녹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1학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일 거고요. 네, 이거를 끝으로 나는 튜터링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다 끝날 거고요. 오늘 마지막 수업인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과제 제출하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배열은 자료형이 같은 변수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로 그 수업 전에 올라온 영상에 보여준 예시로 변수 100개를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짰지만 변수들을 막 100개, 1000개씩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0, A1, A2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사용할 때는 변수랑 비슷하게 사용을 한다 생각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배열 선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배열 선언할 때는 자료형, 변수형 크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변수 선언할 때랑 똑같은데요. 대신에 배열을 이제 선언할 때는 여러 크기를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네, 크기 부분에는 당연히 상수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크기는 이제 당연하게도 크기가 0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막 마이너스 3이다. 이럴 수는 없죠.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크기는 꼭 0보다 큰 정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는 변수가 올 수는 없어요. 변수명이나 뭐 그런 건 올 수가 없는데 대신에 define을 사용한 매크로 상수 기억나시죠? 매크로 상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올바르게 배열 선언한 것의 예시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대괄호 안에 크기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줄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 배열 크기 10짜리 인티저형 배열을 선언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그 아래에는 이제 더블형 크기 50짜리 배열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아까 매크로 상수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define을 써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 상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리게 선언한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없죠.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0이죠. 크기가 0이다. 이런 거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음수인 경우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초기화를 해줘도 여기 크기란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define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define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const를 써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오류가 납니다. 매크로 상수는 define으로만 지정한 매크로 상수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열 선언 주의사항은 뭐 지금까지 말한 거랑 다 똑같습니다. 크기 부분에는
0보다 큰 정수들을 적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배열 범위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상수는 define을 사용한 것만 크기란에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제 선언했으면은 배열 초기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배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 초기화를 변수와 똑같이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료형, 변수형 크기를 대입값 하나만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배열 몇몇 개에다가 한꺼번에 대입값을 집어넣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 초기화하는 과정에서는 배열 크기를 생략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기화하지 않으면 변수 때랑 똑같이 3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array 1이라는 크기 5짜리 배열 안에 5개의 대입값을 집어넣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4, 5가 차례대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array2라는 크기 5짜리 배열 안에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0번째는 1, 1번째 자리는 2, 2번째 자리는 3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array2 배열을 이제 또 출력해 달라 했더니 여기 이렇게 똑같이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배열 안에 있는 것들을 배열들을 여기 배열 안에를 하나하나 각각 집어넣으시거나 아니면 배열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대입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대입값이 크기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까요?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A0, A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되 만약에 이제 들어갈 대입값들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집니다. 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A0, array 1, 0번째 자리는 이제 1로 채워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0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얘는 이제 대입값이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럴 경우에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크기 5짜리 배열 안에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6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러면은 5까지만 배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6은 남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6은 어디다 저장돼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배열 값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될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배열 안에 들어갈 뭔가가 필요한데 하나도 지정해주지 않을 때는 네, 여기서는 뭐 들어갈 게 모른다라고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뢰 0번째부터 뭐 대입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선 지정해주지 않았고 또한 들어갈 대입값 또한 지정해주지 않아서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프로그램이 뻗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를 여기 대입값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오류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는 크기란에 크기를 나타내는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놀랍게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 크기란에 크기 숫자가 없고 이제 아예 이제 대입값들이 있을 때 여기 크기는 이제 대입값의 개수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레이 1, 크기 5짜리 배열인 어레이 1이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 초기화 주의사항이에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인데요. 대입값 개수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두 번째는 대입값의 개수가 많거나 아예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세 번째는 크기 적지 않고 대입값만 있으면 크기는 대입값의 개수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초기화를 이제 이제 뭐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는 어레이 0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이렇게 폼을 돌려서 초기화를 시켰고요. 다음에 5번째 자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을 시켜줘서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초기화를 이제 했으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합니다. 배열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배열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거나 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 다루는 법과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가 주어졌다고 할 때 여기서는 A 0번째부터 A 4번째짜리까지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를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0번째 자리는 여기서는 1이죠. 1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리절트 플러스 1을 해준 것을 리절트 변수 안에다 놓고요. 다음에 i가 1일 때는 2니까 A 1번째 자리가 2니까 리절트 변수에 2를 더한 값을 리절트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다 더했을 때 합이 1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제 얘는 배열과 배열끼리도 이제 연산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i가 2부터 시작을 할 때 피보나치 2번째 자리는 피보나치 0번째 플러스 피보나치 1번째이니까요. 나는 초기화한 걸 보면은 0번째 자리는 1, 1번째 자리는 1 해가지고 피보나치 2번째 자리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언되어 있는 피보나치 여기 선언됐을 때 피보나치 2번째 자리는 원래 0이었는데 이 포문을 거치고 나니 피보나치 2번째 자리가 2가 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가 3일 때는 피보나치 3번째 자리는 피보나치 1번째 플러스 피보나치 2번째 자리가 되니까요.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보나치 3번째 자리는 3이 출력이 됩니다. 3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30개를 피보나치 29번째 29자리까지 이제 다 채워지고 나서 하나씩 다 출력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배열 안에도 이제 배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0부터 9까지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B랑 C는 배열 크기 선언만 해줬지 초기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을 보시면은 i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i일 때는 a 0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b의 a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 0번째를 갔더니 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b의 0번째 자리 이렇게 되겠죠. b의 0번째 자리를 계산하면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b의 0번째 자리는 0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다음에 i가 1일 때 그러면 a의 1번째 자리에 가서 1을 여기다 또 받아온 다음에 b의 1번째 자리에 1 곱하기 10인 10을 b의 1번째 자리에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두 번째 보문 자리에는 이제 C의 0번째 자리랑 B 0번째 자리부터 C의 9번째 자리부터 C의 9번째 그러니까 C의 9번째, B의 9번째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순히 말해서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0번째 자리는 B의 0번째 자리, B의 0번째 자리는 아까 구했던 것이 0이었죠? 그러면은 C의 0번째 자리는 0이 될 거고요. i가 1일 때는 C의 1번째 자리가 B의 1번째 자리에 있는 값과 같다. C의 1번째 자리를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B의 1번째 자리는 아까 구할 때 10이었습니다. 해서 C의 1번째 자리도 10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C의 9번째 자리까지 집어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C 배열안에 있는 것 원소들을 출력해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0부터 90까지 10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배열 원소 개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연산자 했을 때 공부했던 건데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원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6자리 배열이에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오브 A 나누기 사이즈 오브 A 0번째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A를 일단 크게 잡습니다. 크게 잡고요. 다음에 여기 크기만큼 이렇게 나눠줘서 A0, A1, A2 뭐 이런 식으로 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여기가 A0, A1, A2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인트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전체 A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 A, 얘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 변수를 6개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즈 오브 A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 변수 6개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인티저형 변수 하나당 4바이트니까 24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사이즈 오브 A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칸 하나하나마다 A형, A1 하나하나마다 이제 인티저형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 4바이트니까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해서 24 나누기 4는 6 해서 배열 원소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배열 복사와 비교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 때는 배열을 복사할 때와 비교할 때는 원소 하나하나를 복사하거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예시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식으로 간단하게 변수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당연히 비교도 여기 뭐 변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비교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변수 비교할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할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소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비교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0번째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하셔서 뭐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은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문구라도 출력해줘서 프로, 프로그램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차원 배열이었어요. 1차원 배열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N차원 배열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3차원에 살고 있다고 해서 1차원, 2차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X축, X축, Y축,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도형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뭐 입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원은 이제 이렇게 선 느낌으로 다가 저장이 되고요.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 같은 느낌으로 저장이 되고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육면체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입체를 써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까지는 굳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딱히 없어요. 특히 1학년 때는 더더욱 할 게 없고요. 2차원만 공부를 해도 3차원, 4차원으로 이제 또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부분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 선언할 때는 1차원 배열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2차원 배열인 만큼 X축, Y축, 또 Y축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 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크기를 하나 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행의 개수를 처음으로 쓰고요. 열의 개수를 나중에 씁니다. 행렬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렬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잠시만요.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행이고요. 이런 식으로 갈 때,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얘를 0행, 얘를 1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가 열 같은 경우에는 0열, 여기는 1열.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행과 열을 2차원 배열을 할 때는 꼭 적어 주셔야 한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네, 중괄호 안에 행을 기준으로도 중괄호를 써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지, 뭐, 필요가 없다면 안 해도 되지만요. 만약에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고요. 대입값이 부족하면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네, 많아지면은 오류가 납니다. 해서 다음 거 볼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식으로 이렇게 인트형 A3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묶었습니다. 괄호를 묶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일단은 3 곱하기 3 이렇게 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일단은 행을 기준으로 괄호를 묶었다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0행, 얘네 4, 5, 6이 1행, 7, 8, 9가 2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첫 번째 0행에 1, 2, 3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 2행에는 7, 8, 9 9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결과 나온 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괄호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3회 3행 3열짜리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맨 앞에 거부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채워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0,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한 행을 다 채웠으면은 그 다음 아래줄 가서 4, 5, 6고 이제 행이 끝났으니까 아래 가서 7, 8, 9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대입 값이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얘도 3 곱하기 3을 일단 만듭니다. 3 곱하기 3을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지그재그 방향으로 일단은 규칙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는 1차원 배열과 똑같이 0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랑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괄호로 묶인 게 있어요. 괄호로 묶인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식으로 이제 또 3 곱하기 3을 만들었어요. 3 곱하기 3을 만들어서 일단은 중괄호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중괄호를 0행에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0행에는 일단 1과 2가 들어갑니다. 그럼 중괄호 안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행에 들어가는데 대입값이 3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3을 첫 번째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0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중괄호와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채워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입값이 하나 이상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 행의 개수가 없습니다. 행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프로그램 상에서는 일단은 무한정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놔요. 길게 만들어 놔서 1, 2, 3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채워버렸어요. 다 채워지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채워졌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3 곱하기 3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대입값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가독성도 위해서 둘 다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함수를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함수를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매개 변수가 배열인 경우에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면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그 경우에는 void swap이란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x와 y를 서로 뒤바꿔 주려고 이렇게 함수를 짜봤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 결과를 바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바꿔버렸잖아요. 바꿨는데 왜 이렇게 되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번에 보면은 함수 매개 변수가 배열인 경우에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메모리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 값만 이렇게 함수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 전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뭐 메모리에는 뭐 어디다 저장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주소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메모리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끌고 와서 함수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사소한 문제가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저 함수에서 만약에 메모리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면 예, 아마 똑바로 여기는 변경 후가 x는 2, y는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것만 여기 변수가 들어갈 때는 겉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건요. 표면적인 것만 가져가는 건데 해서 뭐 메모리 주소까지만 가져가지는 않고요. 네, 뭐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요. 전달을 한꺼번에 뭉쳐서 해서 여기 계산을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호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만 여기 써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 변수명이랑 그 다음에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함수 정의하고 선언할 때는 모두 적어주셔야 됩니다. 크기 대괄호를 또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대신에 크기는 안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싸그리 다 전달이 된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배열 크기가 몇인지 이런 것도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네, 이렇게 크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1, 2, 3, 4, 5가 일단은 A라는 배열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함수로 가서 얘를 뒤집는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5랑 1이라 바뀔 거고요. 4랑 2랑 바뀔 겁니다. 이제 바뀔 거고요. 그럼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빠져나오면은 이런 함수 빠져나와도 변환 값이 저장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네, 하지만 배열은 다릅니다. 네, 빠져나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걸로 계속 끝까지 가게 되고요. 해서 여기서 또 프린트를 찍어달라고 함수
함수로 전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5, 4, 3, 2, 1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진도예요. 2학기 진도여서 혹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과제가 5월 31일까지예요. 과제가 5월 31일까지인데 그쯤에 한번 뭐 2학기 예습 삼아서 하는 정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일단은 2학기 예습이니만큼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대신에 뭐 배열 안에 숫자 말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다,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더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면은 네, 제가 또 과제 기한 끝날 즈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웬만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있고, 문자열 과제도 있는데요. 과제도 뭐 풀기에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해서 뭐 만약에 뭐 이거 읽어서 뭐 과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뭐 그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일단은 실습 문제입니다. 실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전치행렬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전치행렬이 뭐냐면은 대각선 축을 기준으로 서로 위치를 바꾼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짝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반 바퀴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꾸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네.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보는 시간이 있고요. 혹시 모르시면은 조금만 뭐 넘겨서 예시 코드가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뭐 따라 쳐보시던지 해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 푸셨나요? 네, 다 푸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배열 크기를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가 00, 뭐 10,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썼네요. 가 00, 1, 02, 10, 11, 12. 그러니까 20, 21, 22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대각선 축으로 뒤집히는 데 했어요. 그럼 출력되는 부분이 00, 01, 02, 10, 11, 2, 20, 21, 2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최대값이 10, 최소값이 마이너스 5여서
빼주시면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네, 한번 뭐 혹시 못 만들었으면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짜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써서 만들게 되면은 배열에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또 한번 전수검사를 돌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뺀 값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 1번부터 30번까지 30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안 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낸 학생의 출석 번호를 28개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 줄에는 네, 내지 않는 학생의 출석 번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일단 이래요. 아이디어는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0으로 채워졌어요. 0, 0, 0, 0 이런 식으로 채워지다가 마지막에 또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과제를 낸 학생이 되겠죠. 그럼 과제를 낸 학생을 나타내주고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1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과제를 냈다 안 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얘네 0으로 되어 있는 애가 과제를 안 낸 사람 1이 될 때는 과제를 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이해가 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테크닉을 쓰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네,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네, 한번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i라는 배열 안에 이렇게 0, 0, 0
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해서 만약에 입력을 28개 받는 동안 얘네들 원소 있는 것들을 1로 바꿔주려는 역할을 해주려는 바꿔주려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해서 만약에 1을 입력받았으면은 0번째 자리, 즉 출석번호 1번을 나타내는 배열 자리에는 1로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만약 2를 입력받았으면은 1번째 자리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를 입력받았으니까 4를 뜻하는 이거 A 3번째 자리 여기를 1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28개 숫자를 다 받고 또 이제 안 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포문을 돌릴 때 얘가 안 냈다. 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좀 많이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n의 개수만큼 중복 없는 자연수를 출력해 주시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더 만들어 보셨나요? 네,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짜봤어요. 해서 만약에 만약에 일단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어서 얘가 99번째, 얘가 0번째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20개라고 하면은 19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차례대로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9, 81, 68,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단은 같은 숫자가 있어요. 같은 숫자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8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부터 한번 같은 숫자가 있는지 돌아봐요. 얘는 i가 3일 때니까 같은 숫자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럼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i를 1 빼줬습니다. 그러면은 빼주면은 i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포문을 돌릴 때는 i가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또 다른 새로운 수가 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15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정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은 맨 첫 번째 줄은 입력할 정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수들 중에서 찾고 싶은 정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수들 중에서 찾고 싶은 정수의 개수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3, 3, 3, 3개 있으니까 3이 출력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0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배열을 적어줬고요. 해서 일단은 여 숫자 입력받은 만큼 쫙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찾고 싶은 것을 입력받아서 또 이제 배열들을 전수 조사를 거칩니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거랑 같게 되면은 이제 카운트하는 변수를 1 증가시켜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변수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니까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배열이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랑 배열이 있는 원소 값이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카운트하는 변수를 1씩 증가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꽤 길어요. 해서 예시 코드와 함께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첫 번째는 5랑 4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5라는 뜻은 5개의 바구니가 있다는 뜻이고요. 4라는 뜻은 이제 이 바구니 공을 넣는 과정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1, 2, 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1번 바구니부터 2번 바구니까지 3번이라 적힌 공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또 3번, 3, 4, 4 같은 경우에는 3번 바구니부터 4번 바구니까지 4번을 집어넣어라. 1번 바구니부터 4번 바구니까지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공을 있으면 꺼내고 새로운 공으로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2번 바구니부터 2번 바구니까지 2번이라 적힌 공을 집어넣어라 해서 만약 공이 없다 하면은 0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약간 처음 볼 때는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봅시다.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폼을 돌릴 건데요. 그러면은 1번째부터 2번째까지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걸로 세 번째 적힌 원소들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거를 폼을 돌려가지고 요막 여4로 적힌 뭐 이런 숫자들만큼 폼을 돌려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나머지를 일단 공이 없는 상태니까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요. 해서 이제 요 필수만큼 공을 옮기는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해서 여기는 뭐 x랑 y라 표시해놨네요. 그러면 x 때부터 y 이하일 때까지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z라는 숫자로 해달라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0, 일단은 다 0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 같은 경우에는 Q의 0번째, 그러면은 여기를 1, Q의 1번째, 여기를 1, 나머지는 뭐 0으로 놔두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문자열 수업할 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문제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입니다. 얘는 전체 행렬은 3 곱하기 3 행렬뿐만 아니라 이미의 n 곱하기 n 행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서 이런 식으로 180도 뒤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행 개수랑 열 개수를 입력받아서요. 이렇게 2행 4열짜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그 다음 줄에는 이제 이 입력받은 행렬의 전체 행렬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4 곱하기 4 행렬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때는 임의의 10개 원소, 여기서는 임의의 10개 원소에는 1부터 10까지의 수를 랜덤하게 집어넣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0인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1111111 이런 식으로 10개 해두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는 그런 지는 꼴도 생각해 낼 수가 있겠죠. 이 식으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6개 원소에만 0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1부터 10까지 랜덤한 숫자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동일한 인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쓰게 된다면은 이렇게 오른쪽 정렬 하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차원 배열 내에서 최대값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4 행렬이 주어졌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원소 16개 중에서 가장 큰 원소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값이 위치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1열, 2열, 2열, 그러니까 3행, 2열 나타내는 3과 2를 차례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구니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바구니가 있고요. 네 번의 공을 바꾸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각각 바구니에는 초기 상태는 그 바구니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가 적힌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 네 번을 거칠 동안 1번 바구니와 2번 바구니에 있는 공을 바꿔라. 3번 바구니와 4번 바구니에 있는 공을 바꿔라. 1번 바구니와 4번 바구니에 있는 공을 바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얘는 꽤 길어요.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도화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초록색, 뭐 주황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종이 덮을 겁니다. 그래서 색종이 덮은 색종이 개수를 여기다 첫 번째 줄에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좌표를 색종이가 어디 있는지 좌표를 입력받을 겁니다. 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런 데를 그러니까 이 색종이의 왼쪽 아래에 좌표를 입력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3 곱하기 7은 초록색, 15,7은 파란색, 5,2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해서 얘네들이 일단 다 덮은 색종이들이 다 10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여기 색종이로 덮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색종이 3개 덮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겹친 부분을 생각하면 여기는 8, 여기는 5가 돼서요. 300 빼기 40은 260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덮은 부분의 넓이는 26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6번이에요. 얘는 일단은 교수님이 평균을 넘는 학생 비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는 3개 수업을 담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3번 거칠 겁니다.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5명 학생 5명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숫자들은 학생 한 명 한 명당 받은 점수들을 입력받을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0이어서 평균 넘는 학생이 2명이니까 40.000% 이렇게 입력받고요. 다음도 똑같습니다. 또 3명을 입력받고 70, 90, 80 이렇게 입력받아서 33.333% 지키고요. 또 다음에도 3명의 점수 70, 90, 81점 연수에서 평균을 넘은 학생의 비율은 66.667%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출 방법은 메일로 C소스 파일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5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튜터링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해서 지금까지 배운 문제들을 잘 푸시고 잘 이제 공부하신다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배열 함수, 뭐, 난모문, 조건문,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다 기본기 이상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실력이 더 기르고 싶다 하면은 뭐 교재 같은 것도 찾아보셔도 좋지만 뭐 백준 같은 데 가서도 좋고 좀 재밌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것들 가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끝내겠습니다.